네,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도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세희 DSRV 미래금융연구소 책임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 좀 변동성도 컸고 그동안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좀 봐야겠는데 오늘 뭐 반등했다는 흐름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10만 달러 선을 지키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데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뭐 현재 시장 약세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 약세의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중요한 거시경제 데이터가 9월에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이번 주 고용 데이터 그리고 다음 주 CPI나 뭐 PPI 그리고 9월 FOMC 이제 금리 결정까지 좀 불확실성을 느끼면서 좀 관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분위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매크로의 변수가 좀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표들이 좀 예상치를 상회한다라고 했을 때는 10만 달러 지지선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9만 달러 후반 정도 이상 최대 이제 하단이 저는 이제 그 정도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는 저는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변수로 시장이 조금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가상자산 시장은 어쨌든 좀 유동성이 중요할 테고요. 9월 연준의 FOMC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좀 시장 회복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좀 이제 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금리 인하는 굉장히 좋은 이제 트리거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미 시장으로만 봤을 때도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이제 몇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센티 자체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알트코인까지 포함한 전체 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좀 불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총 1위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더리움이 좀 성과가 좋아가지고 주목을 받기도 하고 대세가 좀 넘어갔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더리움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트워크 그리고 뭐 자산 그다음에 제도 그리고 자금 유입 요 관점에서 삼박자가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ETF가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기관 자금이 사실 뚜렷하게 들어오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CME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CME라고 하면 저희가 상품 거래소이기 때문에 기관 자금을 측정하는 이제 데이터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미결제 약정이 이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저희가 비트코인 ETF 승인된 직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인데 네. 이러한 이제 유동성이 좀 풍부해진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기관 자금의 일부가 이더리움 ETF로 좀 옮겨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이제 큰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데 6월부터는 일부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이더리움 ETF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저는 이제 좀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좀 최적의 인프라다. 이제 그 포지션을 어느 정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작년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규제를 준수한 대부분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발행을 하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기술 스택을 좀 가지고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다른 온체인 생태계에 비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충분한 혜택을 좀 받고 있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스테이킹 ETF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좀 활발한데 현재는 이제 이더리움은 기관에서 이제 보유했을 때 좀 매력적인 이유는 토큰 가격 상승 외에도 이제 저희가 스테이킹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다. 이 측면이 크다. 그래서 요 세 흐름들이 좀 과거와 다르게 좀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로 이더리움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의 시장 가치가 월가 채택으로 뭐 100배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던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의 시총을 좀 넘어서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두 자산의 성격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좀 다르게 인정받고 있다, 이 지점인데요. 저희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좀 자산, 뭐 예를 들면 가치 저장의 좀 측면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표준이라는 상징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디지털 자산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비트코인의 어떤 독보적인 좀 대장주 이런 포지셔닝을 단기간에 추월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뭐 이더리움의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활용 가치가 좀 커진다라고 하면 그 격차는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했거나 또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솔라나나 리플에도 좀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그러한 흐름들을 이미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규제 프레임워크가 이제 형성이 되었고, 네. 이제 그 결과 실질적으로 뭐 리플 같이 좀 더 빠르게 제공을 해준다던가, 혹은 뭐 이더리움 같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들한테는 굉장히 수익 모델이나 혹은 기존의 기관에 채택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다수의 알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상황이라고도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알트코인 ETF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알트코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장 화두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서 이제 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어떤 하나의 프레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채권처럼 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이다, 이런 새로운 프레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기관 자금 유입이 좀 다른 측면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그랬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많은 수의 이제 알트코인들이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신뢰도 자체가 시장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시장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우리나라의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사장이 방문해서 이제 금융사 CEO들 만나고 하면서 좀 시장이 들썩거렸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좀 주목해서 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업계에 있는 입장으로서 좀 신기했던 부분은, 사실 서클과 저희도 이제 정기적인 콜을 할 정도로 이제 일반적으로 항상 한국도 오고 했던 이제 어떤 파트너사였고, 한국의 이제 로컬 파트너를 항상 찾고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좀 달라졌다, 이런 게 좀 굉장히 특이했던 지점이었고요. 그거 외에는 아무래도 서클을 만났다의 상징성은, 기존에는 저희가 한국형 표준 뭐 어떤 메인넷 이런 키워드들 안에서 뭐 토큰 증권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개방형 퍼블릭 체인으로서의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중요도를 굉장히 좀 높게 선정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보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의 이런 시각,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세희 DSRV 미래금융연구소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